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최근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하기로 합의한 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고객들에게 지급됩니다. 사기적 행동에 영향을 받은 사용자들에게 각각 100달러까지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남성이 체중 감량 및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 가짜약을 복용해 혼수 상태에 빠진 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식이 그의 사업체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정부와 780만 달러 상당을 거래했다는 보고서가 하원에서 발표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5명의 일리노이 유권자가 어제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3월 19일에 치러지는 일리노이 프라이머리와 11월 5일로 예정된 대선의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이 오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오전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새해 첫 등교일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시카고에 매서운 겨울 폭풍이 닥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카고 론 지역 사업체의 최근 강도 침입 사건이 급증해 관할 경찰이 사업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오리온사의 카스타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새로운 수법의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직불카드 개인식별 핀번호를 알아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의 범죄를 벌입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우편함을 통해 직불카드를 넘겨받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주가 인종주의 논란을 빚은 주 공식 인장 및 인장에 새겨진 깃발을 전면 교체합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사를 공격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룹 BTS가 스타로 성장하는 과정과 군 입대 이야기를 담은 만화책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엠듀리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최근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하기로 합의한 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고객들에게 지급됩니다. 오늘 WGN 보도에 따르면 버라이즌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부인하고 있지만 사기적 행동에 영향을 받은 사용자들에게 각 100달러까지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8일까지 버라이즌과 계약을 맺고 후불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또한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오는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합의금 청구를 위해서는 전송된 통지서에 적힌 아이디와 확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후 4월 15일 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집단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개인이 얼마를 받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부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구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버라이즌은 9,270만 명의 개인 후불 서비스 이용자와 2,950만 개의 비즈니스 후불 서비스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죠. 버라이즌에 따르면 최소 지불 금액은 15달러부터 시작되며 버라이즌 고객이었던 기간에 따라 1달러씩 증가해 최대 100달러까지 받게 됩니다. 시카고의 한 남성이 체중 감량 및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 가짜약을 복용해 혼수 상태에 빠진 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ABC7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벤슨이라는 남성은 지난 주말 위조된 오젬픽을 복용한 후 20분이 지나 어지럽기 시작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복용한 약이 가짜인 것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노스웨스턴 헬스의 비만 의학 전문가인 베로니카 존슨 박사는 그는 혈당이 너무 낮아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연방식품의약청은 덴마크 제약업체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가짜약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경고한 바 있죠. 당시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FDA는 가짜 오젬픽 1mg 주사약에 대해 계속 조사할 것이라면서 수천 유닛의 가짜약을 압수했지만 일부는 아직 구매 가능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젬픽은 당초 2형 당뇨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살 빼는 주사제로 인기를 얻고 있죠. 미국과 독일, 영국에서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에 대한 수요는 공급량을 넘어서면서 위조품으로 인한 질병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식이 그의 사업체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정부와 780만 달러 상당을 거래했다는 보고서가 하원에서 발표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사업 거래 등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이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을 막으려는 반 트럼프 진영의 노력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어제 시카고 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독점 입수한 문건을 토대로 5명의 일리노이 유권자가 이날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3월 19일에 치러지는 일리노이 프라이머리와 11월 5일로 예정된 대선의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이 오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합니다. 청원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0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반 트럼프 진영이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논란에 가세한 겁니다.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에 반론을 제기한 일리노이 유권자 5명은 시카고 대도시권과 일리노이 중부 농촌 지역 등에 흩어져 사는 주민들이라고 이들의 법률 대리인들은 밝혔는데요. 이들의 법률 대리는 반 트럼프 성향의 비영리 단체 Free Speech for People과 시카고 로펌 두 곳이 맡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새해 첫 등교일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경찰과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7분께 아이오와주 페리시에 있는 페리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는데요. 이날 총격으로 이 학교 옆 중학교에 다니는 6학년생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상자 중에 대부분은 학생으로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총격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중에 최소 1명은 교직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총격범은 17살의 딜런 버틀러, 이 학교 학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AP통신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범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합니다. 경찰은 학교를 수색하던 중 사제 폭발물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폭발물은 초보적 기술 수준의 폭발물로 별다른 사고나 부상 없이 해체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의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페리시는 아이오와주의 주도인 디모인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져 있으며 주민은 약 8,000명에 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는 페리 커뮤니티 교육구에 속해 있고 이 교육구에는 총 1,785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다음 주 시카고 지역에 매서운 겨울 폭풍이 닥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WGN 수석 기상학자 탐 스킬링에 따르면 이 폭풍은 월요일에서 화요일 밤 사이 시카고 지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결정하기 이르다고 전합니다. 스킬링 예보관은 시속 60마일이 넘는 돌풍이 여전히 로키 산맥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이동 중이며 이번 주말까지 콜로라도 동부와 뉴멕시코 북동부, 텍사스 및 오클라호마 패낸들 지역에 도달할 것이라며 화요일까지 이번 시즌 처음으로 강풍을 동반한 광범위한 눈을 뿌리거나 비와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기온도 동반 하락해 내주 초반에는 한낮 최고 기온도 20도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론 지역 사업체의 최근 강도 침입 사건이 급증해 관할 경찰이 사업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어제 오전 4시 30분경 460 이스트 61번가에 위치한 한 상점의 주인과 용의자 간의 총격전까지 벌어졌으나 다행히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전날 수요일 저녁에도 오후 7시 사우스 플라스키 로드 5100블럭에서 절도가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7시 45분께 웨스트 59번가 3400블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절도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각각의 상황에서 최대 3명의 남성 용의자가 사업장에 들어와 권총을 들고 금전 등록기에서 돈을 빼낸 뒤 흰색 세단 혹은 도보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됩니다. 사건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312-747-8384 전화로 제보하면 됩니다. 또 한편 시카고 리버노스 지역에서는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한 연쇄 절도가 빈발하고 있는데요. 최소 6건의 절도가 동일 범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오리온사의 카스타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인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 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는데요. 황색 포도상 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주 지역에서 수입된 카스타드 제품은 수출용으로 별도 생산된 만큼 이번 리콜 조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수법의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직불카드 개인식별 핀번호를 알아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의 범죄를 벌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피해자의 우편함을 통해 직불카드를 넘겨받아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ABC7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피오리아에 소재한 브래들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잭 바츠가 이들 사기범들의 속아 자신의 핀과 실제 직불카드를 건네 약 $10,000가량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바츠는 자신의 직불카드를 우편함에 넣기 전 체이스뱅크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로부터 설득력 있는 전화와 가짜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계정에서 텍사스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한 사기 행각을 발견해 이에 대한 조치로 카드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카드를 우편함에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바츠는 사기꾼들이 최근 거래를 포함해 그의 모든 계정 세부 정보를 알고 있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워키간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파운틴 스퀘어 플레이스에 있는 워키간의 체이스뱅크에서 약 $9,300가 인출됐으며 일부 인출은 ATM에서 이뤄졌고 대부분의 인출은 은행 내부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체이스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바츠에게 피해액의 일부인 약 $8,000를 환불했으며 성명을 통해 사기꾼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은행 측은 소비자들에게 사기 문자 알람을 받으면 직불카드 뒷면에 있는 전화번호로 은행에 신고할 것을 촉구했으며 또한 전화를 건 사람에게는 핀 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브룩필드 동물원이 일리노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입장 서비스 시설 대여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1월 2일 특정 날짜에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차 요금은 여전히 별도 적용됩니다. 무료일은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토요일과 주일,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또한 당일 모든 방문객들은 동물원의 해밀가족 놀이와 해밀가족 야생 만남에도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북극곰과 눈표범, 아무르호랑이, 동물원의 한 살 된 알래스카 연안 불곰 형제자매인 팀과 제스 등 추운 기온을 즐기는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의 유명 박물관 중에 하나죠. 필드 뮤지엄도 일리노이 주민을 위한 통큰 무료 입장 서비스 실시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끕니다. 박물관 측은 2024년 한 해 동안 매 수요일마다 일리노이 주민이라면 무료로 입장케 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방문자들은 입장 시 거주 증명이 담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티켓은 현장 구매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박물관은 매 수요일마다 입장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세에서 6세 사이 어린이들은 플레이랩, 플레이데이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스토리타임 세션, 과학 실험 등이 진행됩니다. 라스베거스의 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사를 공격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ABC7 보도에 따르면 네바다주 라스베거스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어제 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브라 델런 레드는 자신의 집행유예 요청을 거절한 메리 케이 홀셔스 판사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레드는 법정에서 나는 반항적인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그러나 판사는 레든의 지난 전과 이력을 지적하면서 당신의 전과 이력이 많아 이제는 다른 맛을 볼 때가 됐다며 실형을 선고할 것처럼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레든이 즉시 분노하면서 단상 위로 뛰어올라 판사의 머리를 내리치고 난동을 부렸는데요. 주 정부 기록에 따르면 레든은 과거 가정폭력죄로 복역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레든은 기존의 혐의와 더불어 법정 내 폭행에 따른 7가지 혐의도 추가돼 총 1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레든의 공격을 받은 판사의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레든을 제압했던 법정 보안관은 어깨가 탈구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미네소타주가 인종주의 논란을 빚은 주 공식 인장 및 인장에 새겨진 깃발을 전면 교체합니다. 어제 언론들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상징 재디자인위원회는 주민 공모를 거쳐 채택된 새 깃발과 새 인장의 디자인을 금주 초 11대 1로 승인 최종 확정에 공개했는데요. 새 깃발은 미네소타주 지도 모양의 짙푸른색 바탕에 8개의 뿔을 가진 흰 별이 그려진 왼쪽 부분과 하늘색 단상의 오른쪽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은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네소타주의 모토 북쪽의 별에서 따왔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는데요. 미네소타주는 올바른 길잡이가 되겠다는 의미로 북극성 주를 자처해왔죠. 하늘색 단색 부분은 미네소타주에서 발원해 미 대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미시시피 강을 의미합니다. 새 인장에는 만 개의 호수가 있는 땅으로도 불리는 미네소타주의 상징 물새 룬이 그려져 있고 미네소타의 어원인 원주민 다코타 부족의 말 미니소타 마코체가 쓰여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스타로 성장하는 과정과 또 군 입대 이야기를 담은 만화책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이번 BTS 주인공 만화책은 페임 시리즈의 신작인데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또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도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었죠. 방탄소년단 BTS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책 페임 BTS 멤버 7명을 한 명 한 명 다 다룹니다. 2013년에 데뷔한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내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며 세계적 팝스타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2022년 맏형 진을 시작으로 현재 멤버 모두가 군 복무 중이라는 최근 이야기도 다뤘는데요. 미국 만화책 출판사 탈더웨이브가 22쪽 분량으로 제작한 BTS 페임은 오는 10일 종이책과 디지털 두 형식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22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을 포함한 12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 쿠바, 이란,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등이 2022년과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잠시 해가 비추기도 하겠으나 오후 들어 인해 구름이 몰리면서 흐린 날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최고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토요일에는 50%의 눈을 찬스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0.5에서 1.5인치입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30도. 모레 주일에도 흐린 날씨는 여전합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0도, 습도는 79%, 바람은 남풍이 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